자, 이 시간에는요,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해주는 목깎이 하고요, 모서리를 각지게 만드는 못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동안 했던 옵셋, 트림, 익스텐드, 필릿, 챔퍼를 연습할 수 있는 예제 도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릿이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2차원, 3차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필릿은 그 서클의 TTR, 즉 탄젠트 레디우스라는 것과 트림 명령을 한꺼번에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깎이 가능한 객체로는 호나 원, 타원 또는 타원형 호, 선, 폴리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릿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그 평행한 두 직선의 끝에 접하는 홀을 또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필릿이라는 명령을 잘 활용을 하면 트림이나 익스텐드 명령어 대용으로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필릿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라인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라인이라는 명령 가지고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중에 우물정자 모양 있죠? 그래서 우물정자 모양을 하나만 이렇게 그려봐 주세요. 자, 우물정자 모양이 만들어졌으면은요, 자, 필릿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필릿. 자, 필릿을 주고 나면 현재 설정 모드가 자르지 않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캐드를 설치를 하고 실행하면 자르지 않기가 아니고 자르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현재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를 동그랗게 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필릿을 하기 전에 서클에 TTR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TTR. 자, 탄젠트, 반지름은 10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원이 하나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서 이 원을 지정하고 여기와 여기를 잘라내고요. 다시 여기와 여기를 지정해서 여기를 잘라주면 모서리가 동그랗게 되죠. 요 지금 두 개 과정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필릿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필릿이라는 명령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반지름은 한 20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자르기가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여기에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기존에 있던 요 선분들을 남기겠다라고 하면은 자르지 않기가 되고요. 얘네들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면 자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르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르기 T라는 거 있죠? 여기서 자르겠다 T로. 자, 보세요. 선과 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날아간 거고요. 자, 다시 스페이스 해주면 명령어가 재실행되는데, 자, 한번 실행했던 명령어에서 우리가 줬던 값들은 계속 남아있게 돼요.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찍어주면 또 이렇게 날아가죠. 다시 여기와 여기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계속해서 동일한 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와 여기를 해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깎이를 우리가 해봤는데요. 물론 지금과 같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 U를 해서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요 전체 목깎이를 하겠다 그러면 다시 필릿을 주고요. 다음에 반지름 레디우스는 20, 자르기 T를 T로 바꿨어요. 자, 여러 번 할 때는 이게 다중 멀티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 M 그러면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값이 연속으로 적용될 때는 다중을 쓰면 손쉽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필릿이라는 명령을 잘 활용하면 트림이나 익스텐드 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필릿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는요. 요 부분에는 선이 이렇게 남고 여기에는 이렇게 선이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는 거예요.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직선과 직선을 클릭을 해주면 연장이 되죠. 또한 직선과 직선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연장이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잘라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다시 잘라야 돼요. 그러면은 남길 Shift를 누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남길 쪽과 남길 쪽, 또 남길 쪽과 남길 쪽 이렇게 해주면 또 잘라지죠. 그래서 이 Shift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두고두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냥 라인 명령 가지고 네모를 그냥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클릭, 클릭. 자, 이번에는 목깎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위에 모서리가 남아있고 곡선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만 이렇게 들어가고 잘 때는 자, 필릿이라는 명령어를 다시 줍니다. 자, 여기에서 자르기 있죠? 자르기 T를 자르지 않겠다. 롤을 해주게 되면 자, 선과 선을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지죠. 또 여기서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그러면 선분과 선분이 꼭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곡선이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로는 자르지 않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곡선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자르기가 됐으면 선이 연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르기를 했을 때와 자르지 않기를 했을 때는 서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두 지우고요. 필릿을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가운데 휠 더블 클릭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직선을 긴 거 하나, 밑에 조금 더 긴 거 하나, 또 이쪽에 또 하나,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볼게요.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필릿의 자르기로 되어 있느냐,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필릿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고요. 반지름이 얼마가 들어있는데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면 무한대로 가도 안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지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객체를 선택하는데 먼저 짧은 쪽이 있죠? 짧은 쪽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긴 쪽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짧은 쪽에 맞춰서 끝에 호가 만들어졌죠? 자, 다시 스페이스에서 명령 재실행하고요. 이번에는 긴 걸 먼저 클릭하고 두 번째 짧은 걸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가 눈에 들어오죠. 항상 먼저 찍는 걸 우선적으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먼저 찍고 두 번째 여기를 클릭을 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의 길이만큼 여기에서 호가 생성됐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만큼 여기에서 호가 생성이 됐죠. 이걸 자르지 않기가 됐을 때고요. 자, 이번에는 자르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는 자르기 T를 자르겠다. 이제 해볼게요. 자, 먼저 짧은 것 선택하고 긴 것 선택하면 짧은 것 따라서 맞춰줬고요. 자, 이번에는 긴 것 선택하고 짧은 걸 지정해주면 연장이 되죠. 그래서 자르기를 했을 때와 자르기 안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선이 남았고 여기는 또 길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적용하고 싶을 때는 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직선과 호를 선택해주면 연장이 됐죠. 자, 또 필릿 상태에서 Shift 눌렀어요.
직선과 남길 곡선을 지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 키운 필릿이라는 명령 하나가 트림과 익스텐드 대용으로 아주 쓰임새가 다양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선을 다시 한번 더 그려봐 드릴게요. 자, 우물정자를 한번 더 그릴게요. 한쪽은 제가 짧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를 필릿을 이용해서 완전한 회곡선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릿 명령을 줬고요. 여러 번 실행할 거니까 다중 M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르고 짧으면 연장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자, Shift를 누릅니다. 근데 일부 책에서는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르기는 자르기라고 반지름을 반드시 0을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Shift를 누르게 되면 반지름은 0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와 여기 눌러주고 또 남길 쪽, 남길 쪽. 그러면 나머지 날라갔죠? 이건 짧죠, 그렇죠? 그러면 남길 쪽, 남길 쪽, 남길 쪽, 남길 쪽. 그래서 트림이나 익스텐드 대용으로 필릿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릿에 관련된 전체 기능입니다. 자, 모두 지우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자, 지난 시간에 렉탱글이라는 직사각형 그리는 명령어가 있었죠. 자, RECT-ANG 했어요. 자, 임의 한 점을 찍고, 자, 골뱅이. 한 변의 길이가 80이 되는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80, 80. 자, 요거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복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카피해서 네모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끝났으면 항상 습관처럼 엔터키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기준점 지정하고 임의의 공간으로 옮겨서 클릭하고요. 그럼 계속 따라다니죠? 자, 엔터키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요 직선은요. 렉탱글로 그린 건 하나의 객체입니다. 즉 폴리선이거든요. 폴리선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필릿. 자, 여기에서 폴리선 있죠? 폴리선 P. 그 다음에 현재 자르기 상태죠. 마우스를 살짝 올려볼게요. 폴리선으로 작성된 것은 모든 모서리가 한 번에 필릿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요. 자르기로 됐느냐 자르지 않기로 됐느냐에 따라서 선이 남은 상태에서 곡선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선 P를 지정하고 클릭을 해주면 자, 이번에는요. 안에 호만 이렇게 따로 들어가지게 되죠. 그래서 폴리선으로 작성된 객체는 한 번에 필릿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잘 기억해 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라인 명령 가지고 이런 계단을 여러 개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요 계단 모서리 있죠? 여기는 못 깎기 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자, 이럴 경우에 앞 시간에 브레이크 명령 가지고 잘랐던 거를 연결해주는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인. 그래서 모두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해주게 되면 폴리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러고 나서 필릿을 하는 거죠. 필릿. 다음에 자르기 T로 바꿔주고요. 다음에 폴리선 P. 반지름은 똑같이 유지하겠습니다. 마우스 올려볼까요? 한 번에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해서 목깎기를 끝낸 거죠. 근데 이게 만일에 다시 개별 객체로 돼야 된다. 그러면 분해시키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분해시키는 명령은 뒤에 가서 다시 배웁니다. 자, explo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explode. 그리고 나서 이 객체를 클릭하고 엔터키 해주면 이렇게 개별 객체로 다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목깎이를 해야 될 부위가 많을 경우에는 하나로 연결해서 목깎이 하고요. 그 다음에 explod라는 명령을 줘서 분해를 시켜주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릿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명령의 마지막입니다. 챔퍼란 명령을 해볼게요. 챔퍼는 모서리를 각지게 하는데요. 필릿 명령이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한다면 챔퍼 명령은 모서리를 사선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 방법은 실제로 필릿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유사하다는 게 선들이 서로 교차한다든지 짧을 경우에 Shift를 눌러서 잘라준다든지 또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릿처럼 끝에다가 홀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원이나 호와 같은 객체는 적용할 수 없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챔프라는 명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릿에서 하던 것처럼요, 라인 명령 가지고 우물정자 모양을 또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왕이면 하나는 짧게 해볼게요. 짧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네모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복사 명령 대신에 그냥 써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못따기는 총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두 개의 거리가 같을 때, 두 개의 거리가 다를 때, 마지막으로 거리와 각도를 주는. 그래서 자격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사용이 됩니다. 자, 챔퍼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챔퍼 명령을 주고 나면 똑같이 필릿처럼 자르기 모드라는 게 있고요. 현재 못따기 거리 1 얼마, 2 얼마 각각 주어져 있는데 현재로는 0이죠. 그러면 못따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줘보겠습니다. 거리 D. 자, 거리 D를 주고 나면, 자, 첫 번째 거리를 묻죠. 자, 예를 들어서 15를 줬어요. 첫 번째 15를 주고 나니까 두 번째가 15로 바뀌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가로, 세로를 동일하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5는 똑같이 쓸 거니까 그냥 엔터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과 직선을 클릭을 해주면 모서리가 이렇게 각지게 날아가는 거죠. 자, 또 여기도 한번 해봤고요. 이걸 여기 한번 해볼게요. 선이 서로 끊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해주게 되면 선이 서로 연장이 되면서 목깎이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거리 D를 주고요. 이번에는 거리를 20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20이니까 그냥 스페이스 한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와 여기 또 스페이스. 자, 선택하실 때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가 선택한 지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취소했고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를 남기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치수가 동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를 서로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자, 거리 D를 주고요. 자, 첫 번째는 30, 두 번째는 20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30, 두 번째를 20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되는 게 30만큼 날라날 거고요. 두 번째 선택되는 게 20까지 가는 거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물론 여기서도요. 이 모서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모서리는 있는 상태에서 사선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자르기라는 거 있죠. 자르기를 자르지 않겠다. N을 줘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찍어주면 안에 선은 남아있고 사선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아까 필릿처럼요.
물체가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요 직선과 여기를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선이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선이 어떤 특정 평행하지 않고요. 각을 가졌을 경우에는 목각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르기를 다시 자르기 T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각도를 줘보겠습니다. 자, 각도를 주고 나니까 첫 번째 못따기 길이를 묻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첫 번째 선으로부터의 각도가 몇 도냐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 산업기사나 일반 기계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 못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각도 중에 하나가 15도가 있고요. 15도, 30, 45도, 60도, 75도, 90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벨트 풀리의 각도를 나타내는 뭐 34도, 36도, 38도. 그래서 이 거리와 각도를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리는 우리가 30을 줬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선으로부터의 각도를 묻죠. 자, 그러면 제가 15도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거리를 줬고 두 번째는 각을 줬기 때문에요. 첫 번째 선택되는 직선은 거리값을 받고요. 두 번째 선택되는 부분이 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루는 각도가 15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여기를 이번에는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줘볼게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엔터키를 하고요. 밑에 명령을 보니까 현재 못따기 길이 얼마, 각도 얼마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거리값이 적용되게 되는 게 아니고 각도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각도를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각도 D를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메서드 방법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메서드로 들어가 볼게요. 메서드로 들어가 보면은 거리값을 작업할 거냐, 각도 값을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디폴트 값으로 들어있는 거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가겠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객체와 객체를 찍어주면 조금 앞전에 사용했던 거리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볼게요. 스페이스. 보세요. 첫 번째 거리 얼마, 두 번째 거리 얼마. 거리로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각도로 쓰고 싶더라 하면 또 각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메서드에서 각도를 쓰겠다. 그러고 나면 지금부터는 다시 각도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리를 쓰다가 각도로 또는 각도를 쓰다가 거리를 바꾸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지울게요. 지우고 자, 또 RECT ANG의 렉탱글 자, 골뱅이 80,80을 해볼게요. 같은 걸 두 개 만들 거니까 복사라는 명령을 쓰면 좋겠죠. 객체 먼저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나면 계속 선택이라는 메시지 떨어지죠. 그래서 엔터키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준점 임의의 점을 클릭을 하고요. 옆으로 가서 또 클릭을 합니다. 자, 챔퍼도 필리처럼 폴리선으로 작성된 것들은 한 번에 못따기가 가능합니다. 자, 챔퍼 자, 여기에서 폴리선 P 하고 폴리선을 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살짝 올려주면 내용이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릭. 물론 여기서도 형태는 있는 상태에서 사선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르기 T를 자르지 않겠다. 그리고 폴리선 P를 해서 마우스를 올려주면 사선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립과 챔퍼를 잘 활용하시면 선을 직접 우리가 하나하나 안 그리고도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어만 잘 기억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격시험에서 나오는 기본 형태들은 다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을 가지고요. 예제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도면은 이 클래스에 미리 제가 등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요거는 옵셋을 좀 이용을 할 건데요.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 좌우가 대칭이죠. 그렇죠? 자, 이런 도면 작성을 할 경우에는 먼저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수를 부를 때 있죠. 이 45와 6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기 치수다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여기에서 15, 뭐 여기서 30, 여기에서 7.5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구간과 구간을 나타내는 것은 위치 치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면에서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크기 치수가 돼요. 위치 치수가 누락됐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를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크기 치수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실제 그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면에서는 크기 치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CAD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선 먼저 하나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크기 치수를 먼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면은 크기 치수를 안 맞추고 바로 작업할 수 있는데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크기 치수를 맞춰놓고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크기 치수가 맞춰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간격 띄우기 기능 가지고 간격을 띄워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중심선에 해당하는 선을 한번 먼저 그려볼 건데 자, F8번 키가 켜졌을 경우에는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 커서까지 크로셋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라는 게 나오죠. 요 치수를 보고 요거와 유사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에다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작으니까 휠 돌려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든 위에든 선을 다시 하나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크기 치수를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옵셋. 자, 지금 현재 이 폭이 60이죠. 그렇죠? 60이니까 절반. 요 직선을 왼쪽으로 30, 오른쪽으로 3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0을 주고요. 요 세로선을 왼쪽으로 한 번, 요 세로선을 오른쪽으로 한 번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45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거리를 못 바꾸니까 빠져나갔다가 다시 거리를 물어볼 때 45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고 나서 이 외곽에 필요 없는 거를 먼저 잘라 보겠습니다.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지금은 주변에 다른 물체가 없기 때문에 경계를 지정을 안 해도 돼요. 지정 없이 한 번 더 엔터키 한 다음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잘라 나가는데요. 자, 이때 중앙에 있는 거는 중심선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중심선은 손을 안 대는 게 작업하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트림할 수가 있고요. 자, 뷰 한번 했습니다. 조금 앞전에 했던 필릿이라는 거 있었죠. 필릿. 자, 자르지 않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Shift를 누르면 이거는 다 자르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 M 클릭, 클릭. 남길 쪽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쉽게 모서리에 날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트림 대신에 필릿 가지고도 이렇게 가능하다.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과하면 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얘기를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자, 옵셋. 양쪽의 거리가 15가 되어 있죠. 그래서 15.
자, 요 세로선을 안쪽으로, 요쪽 세로선을 안쪽으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30, 여기에서 전체 높이가 45, 요 높이가 15죠. 그러면 얘도 15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이제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볼게요. 자, 트림 명령을 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요 선 전부 다가, 즉, 요 구간이 다 잘라져야 되거든요. 요럴 때는 경계선을 지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얘를 지정을 했어요. 얘를 경계선을 지정했기 때문에 요 직선이나 요 직선이 자르기가 가능하고요. 요 직선이나 요 직선이 가능해져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경계를 잡았어요. 그러면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잘리든지 여기가 잘릴 수가 있고요. 다음 여기를 경계를 지정을 했어요. 그럼 요게 경계가 지정이 되니까 얘가 잘릴 수도 있고 얘가 잘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자, 잘라볼게요. 여기, 여기. 그러면 구간이 양쪽에 있으니까 중간에 이거 전부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윗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아랫부분 7.5를 해볼게요. 다시 옵셋. 먼저 7.5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을 위쪽으로 7.5, 요 직선을 이쪽으로 7.5. 그러면 요 간격도 7.5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7.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트림을 하고요. 자, 이번에 경계 지정 없이 한번 해볼게요. 엔터키 한번 더 했습니다. 그냥 그러면 요거 이거는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두 번을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경계를 지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예제가 끝났는데 중심선이 너무 길어요. 자, 이럴 때 했던 브레이크란 명령어 있죠. 그래서 자를 자리를 지정하고요. 자를 자리 지정하고 요거보다 멀리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전부가 날아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를 자리 지정하고 멀리 가서.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이 아주 손쉽게 완성이 됐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자, 그리고 어떻게든은요. 자체 계산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을 할 때 옆에 전자계산기를 갖다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쓴다라고 하는 그 주 목적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쓸 경우에 그 계산된 값을 보고 어떻게든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가 몇 자리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전부 다를 여러분들이 또 옮겨온다라고 했을 때 소수점 이하 몇 자리에서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CAD 자체에서 제공되는 계산기 기능을 쓰면 여러분들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CAD 자체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반올림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얘도 가운데 중심선이 있으니까 중심선 대충 먼저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선을 하나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전체 크기 치수 중에서 세로 방향입니다. 자, 옵셋. 거리는 60이 되겠죠. 자, 요 선을 위쪽으로 60만큼 갔어요. 자, 선이 지금은 짧죠, 그렇죠? 짧을 때는 요 직선을 먼저 클릭을 해요. 그러고 나면 끝에 파란색 점이 나오거든요. 요 점을 잡고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그리고 선택 끝났을 경우에는 Escape 눌러서 취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폭은 45죠. 자, 요때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45라는 수치는 정수거든요. 그러면 CAD에서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정수가 나옵니다. 또는 정수 나누기 정수했을 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실수 나누기 정수 또는 실수 나누기 실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5가 정수니까 45 슬러시 나누기가 되겠죠. 2. 그리고 스페이스 요 선을 요쪽으로 한번 요 선을 요쪽으로 한번 그러면 45가 됐고요. 계산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빠져나갔다가 다시 엔터키 해보니까 절반 22.5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
연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거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특별한 게 없으니까 경계 지정 없이 엔터키 한번 더 하고요. 자, 중심선 빼고를 다시 이렇게 한번 크기 치수만 맞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요 폭은 15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못하고요. 한 번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offset 15 나누기 2 요 선을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높이 30과 45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offset해서 위쪽으로 30 또 스페이스 이번에는 45가 되죠. 요 선을 위쪽으로 45.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라인 명령 줘가지고요. 여기 있죠. 요쪽 교차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또 여기도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이러고 나면 요 사선 요 수평선 두 개 있죠. 요 수평선 두 개는 사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선이니까요.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번에는 트림을 해도 되지만 챔퍼란 명령 가지고요. 한번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작업할 거니까 다중 M을 주고요.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요. 남길 쪽 이렇게 남길 쪽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손쉽게 모양을 또 이렇게 다듬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잘 키운 필릿 하나가 챔퍼나 트림이나 익스텐드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이 있죠. 나머지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꼭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요거였죠.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제가 한번 그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중심선이 되어 있죠. 제도에 보면요. 기계 제도에 보면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 자, 그래서 먼저 중심선 하나 그려볼 건데요. 중심의 거리가 70이에요. 그러면 이미점을 찍고 여기 나오는 숫자를 요 숫자죠. 그렇죠? 요 수치를 보고 요거와 유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화면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휠을 돌려서. 자, 여기에서 offset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70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을 위쪽으로 한번 클릭을 했고요. 못내 중심선이 좀 짧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처럼요 빠져나온 다음에 요 선을 클릭하고요. 끝에 파란 점 클릭해서 위로 쭉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해서 드래그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끌기죠. 같은 양이네요. 자, 이렇게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원을 두 개를 그려야겠죠. 자, 서클. 먼저 여기 교차점이 있죠. 교차점에서 지름이 20입니다. 그러면 지름 D를 주고요. 20. 그 다음에 40짜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중심에서 지름 D가 40.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반지름이 그렇죠? 8이고 16이네요. 다시 스페이스를 해서 이쪽 교차점에서요. 반지름 8mm. 다시 이쪽 교차점에서 반지름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 요거. 자, 요거는 서클에 TTR을 쓰는데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TTR 요겁니다. 탄젠트 레디우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안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쪽 중심선과 이쪽 중심선 안쪽으로 클릭하고요.
자, 이게 지금 반지름이 지금 빠졌네요. 반지름이 빠졌는데, 안쪽에 있죠? 안쪽에 이쪽 반지름은 60을 하고요. 이쪽 바깥쪽 지름은 7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0. 자,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을 60을 줘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요거 예제처럼, 그쵸? 자, 그런데 TTR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2원을 지우고요. 자, 다시 서클 TTR. 자, 이번에는 중심에서, 요거 중심선에서 위쪽으로 있죠? 여기와 여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70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가죠. 그래서 어디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쪽이죠. 또 TTR을 해서 여기와 여기 반지름 70 똑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터키를 해주시면 돼요. 자, 안쪽에 있는 거 있죠. 여기는 여기와 접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또 TTR, 자, 여기와 여기를 지정하고요. 반지름은 60입니다. 자, 다시 스페이스 하고요. 또 TTR.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반지름 60 그대로 엔터키. 자, 그리고 이제 트림을 하는데요.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안에 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E1과 E1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차 지점이 여기와 여기가 있고 또 여기와 여기가 있죠. 자, 그래서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하고요. 먼저 여기를 잘라내야 되고 여기를 잘라내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니까 여기도 원이 하나 없죠. 그럼 빠져나갔다가 다시 엔터키 했어요. 트림 명령어에서 요 두 개를 경계를 하고요. 엔터키 한 다음 안쪽 여기를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큰 원을 잘라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엔터키 해서 이번에는 큰 원과 큰 원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키하고 잘라야 될 부분 잘라야 될 부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여기도 안쪽에 호구 없죠. 그러면 트림 명령 종료했다가 다시 스페이스 했어요. 여기와 여기를 기준 잡고요. 그리고 엔터키 한 다음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얘를 기준해서 잘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지금 요게 가상스러로 된 부분 있죠? 요거는 필릿을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자, 필릿, 반지름, R은 여기에 8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 8.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자르기가 자르지 않기로 돼 있죠? 그래서 자르기 T를 자르겠다. T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와 원을 찍어주면 이 원은 닫힌 객체이기 때문에 안 끊어집니다. 또 여기와 여기. 자, 이렇게 해주니까 첫 번째 그림이 아주 손쉽게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도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저장을. 자, 그래서 저장하는 명령어는 save입니다. 그래서 SAVE. 그리고 엔터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를 또는 뭐 바탕화면도 괜찮겠죠. 그러면 바탕화면에 폴더를 새나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과제물이면 과제물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연습 파일 대시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양을 그리면서 옵셋이 왜 중요한가 그걸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살짝 옮겨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짧은 중심선 가로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중심까지 그리가 60이죠.
그러면 여기서 좀 길게 하나 그렸습니다. 길면 자르는 게 편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60이라는 거리가 있죠? 각도가. 그러면 여기 30, 여기 3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X라인을 배웠었죠, 그렇죠? X라인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X라인. 여기에서 각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조, 레퍼런스. 자, 여기를 지정하고요. 우리는 먼저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빼기 30을 주면 되겠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가 그려졌죠. 그러면 여기 각도가 30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한번 더 해볼게요. 각도, 참조. 이번에는요. 요 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냥 30이다. 그럼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다른 방법인데요. 똑같은 X라인입니다. 자, 여기서는 수평수직 아무것도 안 주고요. 이쪽 교차점을 그냥 클릭을 해볼게요. 교차점. 자, 그러면 F8번 키를 잠깐 제가 꺼보겠습니다. 끄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선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현재 여기 각도가 60도니까 이게 30도죠.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가면 270도에서 30도가 모자라니까 240도가 되죠. 그러면 이때는 상대 극좌표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극좌표는 골뱅이, 거리, 다음에 각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X라인은 무한선이에요. 그러면 이 무한선의 거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거리는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큰 걸 줘보겠습니다. 자, 골뱅이 거리는 그냥 1을 주고요. 각도만 240도. 그럼 240도 방향선 하나 그려졌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로 가는데 금방 제가 거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방법이 금방 우리가 줬던 골뱅이의 거리. 어차피 한 점은 여기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리와 골뱅이가 필요 없이 뒤에 각도만 주면 됩니다. 끝의 각도. 그러면 270도에서 30을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총 각도가 30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꺽쇠하고요. 각도는 300이다. 이렇게 줘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보면 300도 방향으로 선이 그려진 게 아니고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는 라인 명령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주고 먼저 출발점 하나 잡았죠. 그러면 이 거리가 60이고요. 여기서 반지름 10이 있으니까 총 70이죠. 그럼 70보다는 좀 길게요. 그럼 골뱅이 80, 각도는 240.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선 끊고요. 다시 요점에서 골뱅이 80, 각도는 이번에는 30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4시짜리가 있죠. 그러면 서클 중심점 여기 잡고 그렇죠. 여기 다음에 지름 D가 20. 자, 여기서 또 골뱅이 활용을 해볼게요. 다시 엔터키 하고요. 자, 중심점 물어볼 때 우리가 어차피 여기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심점 물어볼 때 처음부터 골뱅이를 주면 돼요. 골뱅이 주고 그냥 엔터키 하면 동심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름 D는 40. 이렇게 골뱅이를 잘 활용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이게 60짜리 있죠? 60. 자, 그러면 이 60은 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근장 원을 한번 더 그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골뱅이하고 엔터키 하면 중심이 잡혔죠? 그 다음에 반지름 60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을 여기 반지름 5라는 있죠?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 교차점에서
반지름 5. 다시 이쪽 교차점 클릭하고요. 반지름 입력됐으니까 그냥 엔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트림을 합니다. 자, 여기와 여기를 경계를 했어요. 엔터키에서 요거 잘라내고 요거 잘라내고 바깥에를 이렇게 잘라보게요. 자, 이제 옵셋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옵셋. 지금 각각의 거리 차이는 5가 나거든요. 그래서 옵셋에서 5mm 주고요. 자, 요 곡선을 바깥쪽으로 5mm, 안쪽으로 5mm. 그러면 이제 삐에로가 웃는 얼굴이 됐죠. 그 다음에 요 곡선을 바깥쪽으로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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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m. 어때요?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옵셋이라는 명령을 내가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요 점에 있었죠. 중심에서 요 곡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요 때는 반드시 여기가 접선이 돼줘야 돼요. 접선, 탄젠트. 자, 그래서 라인. 먼저 요 점을 하나 잡고요. 자, 접선을 하고자 할 때는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접점. 그리고 요 곡선 위에 살짝 올려주면 알아서 찾아갑니다. 또 스페이스에서 껐고요. 다시 스페이스, 요 점에서 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접점. 이 원을 지정을 하는 거죠. 홀을. 자, 그러면 기본 틀이 만들어져. 그렇죠? 여기에 R16. 목깎기를 하면 됩니다. 목깎기. 자, 그래서 필릿. 반지름 레디우스는 16. 자, 그러면 원하고 직선을 찍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스페이스에서 원하고 직선하고. 그럼 정체 형태는 다 됐고, 중심선이 짧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중심선은요, 중심선은, 뒤에 가면 우리가 또 배울 명령 중에 한 가지인데요. 캐드 명령 중에서요, 캐드 명령 중에서 랭선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LEN만 대문자로 적어놓은 거는요. LEN이 약을 뜻입니다. 그래서 랭선을 하게 되면 긴 선을 줄이고 짧은 선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호가 길이가 짧으니까 연장을 할 거고요. 요거는 기니까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어 LEN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적 다이나믹입니다. 조금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직선을 자꾸 움직여 주면 마우스가 있잖아요. 꼭 가운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옆으로 해서 살짝 가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길이가 줄었죠. 짧은 홀을 잡고 당겨 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나가고 또 홀을 잡고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기니까 줄여주고 항상 마우스와 직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세 번째 그림이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린 것도 있고 하니까 자, 저장은요. 이미 파일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냥 세이브라는 게 아니고 퀵 세이브, 그래서 Q 세이브라는 명령을 주시면 되고요. 또는 컨트롤 S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곡선이 들어가는 걸 또 두 가지 해봤는데요. 자, 요 그리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그러면 다음 쪽에 나오는 요거 있죠. 7쪽, 8쪽, 9쪽까지 여러분들이 10쪽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11쪽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과제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요. 이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